말이 좀 늦으면 어때? 할 때 되면 하겠지.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유아기 언어 발달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언어는 단순히 말하기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말이 좀 늦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언어 표현이 부족한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말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물건을 던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 아이는 성격이 좀 안 좋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멀리하니까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뭔가를 배울 때도 사실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어요. 반면에 화났어요, 이건 싫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도 함께 자라납니다. 또래와의 놀이에서도 언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더 원활하게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사고력, 자기조절,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기는 뇌발달의 황금기예요. 태어나서 6세까지 이 유아기 시기의 뇌는 어른의 80에서 90%까지 발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유아기는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필요한 몇 가지 반사신경만 갖춘 채로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둥둥 떠있던 뇌 안의 신경세포들이 어떤 자극,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감각 자극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뇌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다양한 언어 자극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 책을 읽어주는 시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런 외부 자극들이 뇌 안의 신경세포들을 촘촘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의 언어 환경이 곧 아이의 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 발달의 민감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감기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기 때는 어떤 특정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과 관련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민감기예요. 언어의 민감기는 출생 직후부터 만 6세 전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노력 없이도 그냥 흡수해요.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즉 민감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키즈카페를 갔는데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언니랑 영어로 샬라샬라 막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말을 또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부러웠어요. 우리 아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더라고요. 자, 이 아이가 특별하게 똑똑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언어의 민감기 때 두 가지 언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같은 언어를 20살 때 배우려고 했다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이처럼 언어의 민감기를 지나고 나면 같은 자극에도 반응성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의 골든타임, 이 유아기 시기에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풍부한 언어 환경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것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의 목소리로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부모님의 목소리로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TV 소리, 라디오 소리 들려줘도 되지 않나요?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한 3개월 무렵이 되면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이 귀로 듣는 목소리,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는 일방적이죠. 그냥 아이의 반응에 상관없이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죠. 아이한테 배고파? 뭐 먹을까? 하면 우우 하거나, 아니면 몸짓으로 얘기해도 엄마는 알아듣고 아, 우유 먹고 싶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의사를 표현하고, 이 표현하는 방법이 꼭 음성 언어가 아니라 몸짓 언어로 표현하더라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경험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말로 묘사해 주세요. 우와, 우리 소호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 헉, 높이 쌓았네? 이러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쌓고 있는 거구나. 쌓다, 높다, 이런 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이의 시선이 가는 곳에 사물 이름을 말해주세요. 아이가 뭔가를 보고 있거나 만지고 있으면 그 사물의 이름을 옆에서 말해주세요. 우유, 호랑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가 되죠. 예를 들어 저기 봐, 자동차야 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놀이를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 그 다음 수준의 다양한 언어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확인하고 싶어요.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자,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자동차? 해봐. 자동차? 이러면 아이들 다 도망갑니다. 뭔가 학습처럼 느껴지면 아, 이거 재미없는 거네 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공이 굴러가요.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어떤 게 더 잘 들리시나요? 두 번째 거죠. 생활 속에서 떼구르르르, 줄줄줄, 똑똑똑,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에 쏙쏙 잘 들려요. 그래서 청각 자극이 많이 됩니다. 따라하기도 쉬워서 말문 트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개, 짖는다, 그냥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반면에 의성어, 의태어는 소리나 모양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매일 한 권 이상 꼭 책을 읽어주세요. 이것 또한 너무 당연하고 쉬운 방법이죠.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부모님들은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책 속에 많은 고급 어휘들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주셨다면 잠자리 동화라도 꼭 한 권씩은 읽어주세요. 잠자리 동화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있죠. 오늘은 왠지 아이한테 화도 많이 냈고 괜히 속상하네,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엄마랑 아이랑 이야기 나누는 이 작은 시간이 엄마도 아이도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마무리로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아이는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지만 아,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속상했던 마음이 눅 녹듯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노력 대비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책을 읽어주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발달에 맞는 거 위주로 읽어주시는데, 근데 이럴 때 있죠. 아이가 한 가지 책만 맨날 똑같은 책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보고 싶은 만큼 지릴 때까지 읽어주세요. 자, 또는 어떤 한 장면에, 어떤 한 작은 그림에 꽂혀서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아, 개미가 기어가네. 개미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하면서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다 유아가 반복을 좋아하고 어떤 작은 것들에 민감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5번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툴지만 아이가 하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가 단어와 문장을 고르고 조합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아이의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자체도 아,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 말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자존감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6번째, 유아어 대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마, 까까, 야옹이 대신에 밥, 과자, 고양이,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유아어는 어른이 사용하는 표준어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단어와 발음을 배우는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언어. 이 언어가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아기. 이 유아기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입니다.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엄마, 아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노력해주세요. 언어 발달의 민감기는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이 쉽게 준비해 줄 수 있는 몬테소리식 교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